수업방 역사 오늘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조들은 제가 안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주몽 정도는 제가 좀 다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올립니다. 주몽을 다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일단 이 주몽의 일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백제를 세운 온조라든지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보다 조금 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전형적인 영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무협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주몽이고요. 성은 고씨입니다. 혹은 해씨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고주몽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시조이시고요. 아버지는 얼마 전에 봤던 그 해모수, 그때 부여신화에서 나왔던 그 해모수 맞습니다. 어머니는 유화 또는 유화 부인입니다. 이분은 하백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신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동부여 금화왕의 양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 신화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고구려 신화는 지난 시간에 했던 부여 신화에 이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늘에서 해모수가 또 내려왔어요. 이 형이 또 내려와서 저번이랑 비슷한 행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이렇게 놀고 이제 무책임하게 내빼는 그런 행각을 또 벌이죠. 동생들과 놀고 있는 유화를 깨워서 하룻밤 같이 보냅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 동생들은 그 해모수의 마수로부터 벗어났고 유화만 뭐 이렇게 해모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하룻밤 이렇게 같이 보냈습니다. 예, 다음날 아침에 예상하셨듯이 해모수는 또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쳤다라기보다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유화 아버지는 강해신 하백이었는데 이 유화가 낯선 남자와 놀아났다고 유화를 쫓아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오늘날의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되게 옛날에는 이렇게 아버지, 가부장의 권위가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무튼 유화는 쫓겨난 상태에서 자신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되게 슬퍼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버렸고 정말 슬펐겠죠. 네, 이렇게 떠돌다가 동부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동부여에서 금빛 개구리왕, 금화왕을 만나게 됩니다. 금화왕은 한눈에 유화 부인한테 반해서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정식 그 왕비를 시켜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비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조금 더 아래인 그런 걸 이제 시켰다라는 얘기죠.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방 안에 있던 유화 부인에게 창문으로 햇빛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명 이렇게 따라오듯이 유화 부인이 움직이면 창문에서 햇빛이 이렇게 따라서 유화 부인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쬐는 후에 유화가 이제 아까도 임신대강 한 것 같았는데 햇빛을 쬐는 뒤에 더더욱더 확실하게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아니라 알이었습니다. 이런 알이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까 되게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해괴하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그래서 알을 버려라 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습니다. 신하들이 막 알을 돼지우리에도 넣어보고 했는데 돼지들이 알을 이렇게 막 쳐다도 안 보고 알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뭐 벌판에 이렇게 또 알을 이렇게 갖다 버렸더니 벌판에서는 막 새가 막 날아와서 알을 막 보호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알을 어떻게 해치울 수가 없어서 이 유아 부인에게 알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을 깨고 나온 게 바로 그 주몽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짐작하셨겠지만 처음부터 이름이 주몽이라고 지은 건 아니고요. 당시에 부여에서는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주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본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주몽은 그러니까 별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활을 너무 잘 쏴서 그냥 이 아이 보고 주몽주몽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다른 왕자들이 사냥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주몽은 혼자서 동물을 몇십 마리씩 막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셈이 나서 주몽을 나무에 묶어버리고 주몽이 잡은 동물을 훔쳐서 막 돌아가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몽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엄연히 엄마는 다르지만 뭐 또 금왕의 양자기도 하고 본인도 그래서 형제들이라 막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복수도 못하고 그래서 나무 뿌리채 뽑아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주몽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뜻을 펼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부여를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되게 모진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어머니를 놓고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에 주몽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한 부인을 버리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게 가정교육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주몽도 자기 아버지 헤모스처럼 결국에 임신한 자기 부인을 동부에다가 두고 자기 친구인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동부여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했는 짓이랑 거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현대적인 관점의 도덕관념이고 좀 쓸데없는 소리였고, 아무튼 근황의 큰아들인 대소는 주몽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에 큰 뭔가 화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몽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몽은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주몽이 강을 보고 주문 비슷한 걸 배우죠. 나는 하늘의 자식이고 강의 신 하백의 손자다. 길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에서 자라와 여러 물고기들이 튀어올라서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듯한 그런 기적을 펼친 건데, 아무튼 신하니까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멋진 장면이죠. 추격을 뿌리친 주몽은 졸본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고구려를 세우고 이때부터 자신의 성씨를 고씨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구려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옛 말로요. 그러니까 고씨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하필 그러면 성씨를 고씨로 정했냐? 이게 높을 고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높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되게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의 마을이라고 해서 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졸본 땅은 대강 한 이쯤에 있어요. 이게 되게 멋있는 이 고구려 신화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고구려 주몽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 혹은 동명왕이라고 말했고, 근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한 천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역사책입니다. 뭐 정식 역사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몽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먼 천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역사책이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추모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몽왕도 아니고 추모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이 주몽이 동명성왕으로 조금 더 유명하거든요. 아무래도 삼국사기가 조금 더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개토대왕릉비는 현재 지금 중국 땅에서는 우리는 지금 잘 보지도 못하고 삼국사기가 널리 퍼져 있어서 동명성왕 뭐 신화 이런 식으로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근데 이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가 있기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여에도 동명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여 신화 지난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해모수가 내려오고 막 여자랑 이렇게 놀아나서 애 한 명 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태어났던 임금이 동명왕이었다는 얘기예요. 부여에서 있었던 해모수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아마도 학계에서 짐작하기로는 고구려가 부여보다 늦게 탄생한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몽이 부여의 인물인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여에서 그럴싸한 그런 신화를 후대에, 고구려 후대에 아마 부여가 이제 조금 힘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 그 멋있었던 신화를 아마 주몽왕한테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몽은 굉장한 정복왕으로 유명했어요. 보통 시조들은 열심히 정복하는데 이웃나라를 열심히 정복하는데 주몽의 경우는 또 열심히 또 더욱더 다른 나라 뭐 온조라든지 뭐 그다음에 박역교세라든지 이런 분들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정복을 펼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 활을 잘 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또 정복왕의 이미지가 또 맞기도 잘 맞고요. 일단 고구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졸본이라는 땅에 고구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비류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사기쳐서 뺏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비류국에도 송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송량이랑 활쏘기 내기를 했어요. 누가 활 잘 쏘는 사람이 왕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 거죠. 근데 이게 비류국 왕이 주몽에 대해서 너무 조사를 안 했던 거지. 이 사람 거의 신궁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활 잘 쏘는 주몽이 비류국 왕한테 내기에 이겨서 비류국을 뺏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요. 근데 일단 비류국을 제일 먼저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행인국이라는 소국을 역시나 흡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북단, 한반도의 최북단에 있는 부곡조까지 흡수를 해서 고구려라는 땅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좀 크게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부여보다는 작았어요. 부여의 한 국력으로 따지면 부여의 한 3분의 1 정도, 아직까지는 부여가 굉장히 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 이 젊은 시절에 땅을 이렇게까지 빨리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주몽왕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가족 관계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특이할 건 없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대부분 또 왕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이 사람 부여에서 일단 먼저 결혼을 했어요. 주몽 예씨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 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주몽은 이 예씨를 동부에다가 놓고 왔어요. 그리고 졸본에 가서 소선호라는 이 여자분하고 이제 재혼을 합니다.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선호가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졸본에서 난데없이 주몽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선호가 주몽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뭐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선호 자체가 갑부였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이 왕이 되게끔 많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소선호한테는 소선호 이분도 원래 자식이 있었어요. 비류와 온조라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또 주몽의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 남편의 아들들이에요. 또 웃긴 건 비류랑 온조도 서로 같은 아버지는 또 아니에요. 비류 아버지 또 다르고 온조 아버지 또 다릅니다. 아니면 뭐 비류랑 온조 아버지가 같다라는 뭐 학설도 있는데 아무튼지간에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리만 아니었어도 소선호가 주몽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해줬고 주몽이 죽으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었던 비류가 주몽의 뒤를 이어서 졸본 즉 고구려의 제2대 임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리가 동부여에 있던 이 유리가 아버지가 남겼던 증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남겼던 단검 증표를 들고 주몽왕을 찾아와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후계자 구도에서. 그러니까 주몽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소선호를 이제 그때부터는 무시하고 유리 첫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선호는 자기 아들들 보면서 주몽을 밀어줬었는데 이제 끈떨어진 호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선호는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몽한테 이혼하자 하고 뭐 물론 지금처럼 뭐 그런 이혼은 아니지만 아무튼지간에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했다기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가지고 비류와 온조와 함께 한반도 쪽으로 남하해 옵니다. 그래서 온조가 세운 게 바로 백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온조성이 고씨냐? 그건 또 아니고요. 온조는 자기의 성을 부여씨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여가 되게 잘 나갔기 때문에 그 부여씨로 정해서 온조의 성씨를 부여씨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고구려, 백제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백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가족 관계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양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는 오지만요. 아무튼 한때는 다들 가족 관계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잘나갔던 주몽왕도 결국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죽음도 멋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승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인데 황룡의 머리를 밟고 승천했다라는 기록이 광개토대왕 릉비에 보입니다. 그리고 가을 9월에 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 40이었다. 그래서 태자가, 여기서 태자는 유리겠죠.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에 묻었다. 동국 이상국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 돼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시조들은 대부분의 이런 죽음을 좀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뭐 우리 저번에도 봤지만 그 고조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양반도 당군도 뭐 신이 돼가지고 뭐 산신령이 되었니 뭐 하늘로 승천했다느니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라도 박역고세도 이 친구도 그냥 죽진 않아요. 이 친구도 막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초반의 시조는 무조건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그렇다 해가지고 이분의 무덤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북한에 있고요. 북한 평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고주몽의 묘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선 시대 때나 뭐 고구려 시대 때부터 여기가 주몽의 능이다 라는 주장이 있긴 있었는데
파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아는데 북한에 있는지라 어떻게 지금 잘 조사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몽에 능로 있다. 심지어 세계문화유산이고 북한의 국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주몽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게 했는 이유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부여, 고구려, 백제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몽이라는 임금 자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 삼국유사나 혹은 고구려와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 주몽장을 읽으시면 제가 못해드린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